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쏙쏙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3편 병자 호란편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최악의 비극 인조반정. 왜 최악이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은 주 내용은 광해군을 폐위시킨 명분 인조반정이죠. 명나라와 조선 관계의 변화, 그리고 광해군의 외교 정책. 광해군 외교 정책하면 중립외교, 시험에도 잘 나오죠. 꼭 아셔야 될 내용이죠.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최소한도 광해군에 대해서,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묘 호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후금이 조선에 요구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후금과 화친후 인조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리고 나서 후금이 청나라로 변신하면서 바뀌면서 병자호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병자호란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초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여진족 국가 후금이 명을 몰아내고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 명의 배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을 선제 침범하죠. 양차 전쟁 중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째, 1차전은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 그 후 9년 만에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정묘년에 일어나서 정묘호란이라고, 병자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사회는 현실적으로 대청사대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속으로 편입되지만, 이념적으로 대리의 대명의리 명부를 고수하자는 세력과 조선 후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번씩 서서히 여러분은 이제 조선은 왜 청나라와 전면전을 불사했는지 이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해군을 보낸 인조가 조선 제2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새롭게 집권한 인조, 광해군을 폐위시키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명분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반정이기 때문에. 그 명분이 무엇일까요? 뭐 어머니를 피박하고 형제를 죽인 폐륜.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 명분을 삼고자 했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정이라는 것은 반란이지, 왕이 바뀌는 거죠. 명분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바로 명나라를 배신한 죄였죠. 그게 바로 결국은 병자호란까지 연결되는 거죠. 명나라를 배신한 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나라는 점점 쇠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미 조선이 성립하면서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죠. 야, 고려 왕조 하면 뭐가 됩니다. 고려 왕조 500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황제들은 바뀌었죠. 한족이 세웠던 송나라, 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리고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이것들 다 몰아나고 한족이 명나라가 전체적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고려는 이렇게 했죠. 고려는 현실적으로 대처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면, 누가 새로운 나라가 있면 그것이 황제국이 됐죠. 누구라도 그 주권을 장악한 나라가 황제국이었다는 얘기죠. 아주 현실적으로 대처한 것이 고려시대죠. 그런데 조선은 고려시대와는 좀 다른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몽골족이 센 원나라, 그리고 나서 그 원나라가 점차 없어지고 명나라가 명나라가 몽골족을 합치죠. 1388년에. 그래서 송나라, 한족, 거란족 요나라, 여진족 금나라, 몽골족 원나라,
또다시 한족 명나라가 세는데 200년 만에 다시 한족이 중국을 완전히 통일시키죠. 중원을 한족의 땅으로 완전히 패권을 만든 것이 명나라죠. 조선은 사실상 유교를 한 나라죠. 주작을 개통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화이관이죠. 주작의 그 명분은 화이관입니다. 화는 한족이 이룬 중화 문명을 활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적, 야만, 오랑캐를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적 문명가는 화이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조선 지배층이 바라본 명나라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바꿀 수가 없었죠. 이 바꿀 수 없는 그 명분이 바로 주자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선은 그 명나라를 사대했죠. 그래서 군신관계. 조선이 명을 사대한 이유는 주자학 문명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와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청나라 같은 우리는 사대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14세기와 15세기, 16세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때는 이전까지는 군신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러니까 군왕과 군신과 신하의 관계 있죠. 그런데 갑자기 16세기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부자 관계. 이게 군신 관계에서 부자 관계. 군신 관계는 충성과 의의 관계죠. 그래야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는 군신 관계는 군주가 다해야 된다는 이는 조건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는 조건이 붙은 것이 이제 군신 관계죠. 어떻게 보면 명나라는 군신 관계를 맡게 된 이유는 그만큼 명나라가 앞섰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부자 관계는 핏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불가분의 관계죠. 그럼 명과 부자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 부자 관계에서는 어떻게 우리 외교를 어떤 융통성 있는 외교를 정책을 펼 수가 있었을까요? 필 수가 없죠. 그게 명과의 조선 관계죠. 그래서 조선 왕조는 처음부터 명나라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군신 관계로 유지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조선이 어떤 정책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부자 관계에서 군신 관계에서 부자 관계에 가면서 더더욱 어떤 조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금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힘이 세지게 된 거죠. 그의 명과 후금 사이에 조선이 이치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다.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후금과 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의 은혜를 갚으라고 명나라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후금이 칸이었던 누르하치가 너희 조선과 우리 후금은 오난을 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데 너희들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나. 이 전쟁은 명과 우리와 다시 한번 후금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경고를 서시선을 어디를 보낼까요? 보낸 거죠. 조선한테. 그러면 명나라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후금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을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중립 외교죠.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너무나 중요하죠. 중립 외교라고. 다시는 외교죠. 그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이 중립 외교죠.
자, 그런데 조선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중립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해서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죠. 내가 힘이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나 혼자만 중립을 지키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중립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파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막강해지는 후금 그리고 점점 쇠퇴해지는 명나라를 위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파병하지 않는다면 명나라에 어떻게 될까요? 배신했다 하겠죠. 명나라가. 그러면 이게 이제 중립외교를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 초기는 군신 관계에서 나중에는 부자 관계로 변환된 상태에서 이게 말 그대로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 관계에서 중립이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지속적이고 혈육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얘는 상태에서 이게 말되죠. 아버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중립을 지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해군이 중립외교보다도 이중 외교를 펼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광해군의 중립외교보다도 이중 외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는 그대로 우리 유지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정보도 교환하고 사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관계에서 후금에서 계속 명나라와 후금과의 그 사이에 있는 그 광해군은 우후 관계만 맺으라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자, 그렇지. 이것이 말이 중립외교냐 이중외교냐 이렇지 사실상 어느 편에도 들 수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이 있을 때 중립외교라는 거죠.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눈치를 보는 거라고 죠. 쉽게 말해서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명나라가 말한 대로 후금을 치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후금이 어떻게 될까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광해군의 이중에게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방어적이었던 거죠. 자, 광해군은 이렇게 이중 얘기를 하다가 명나라에서 보내는 칙서를 정말로 말 그대로 거부하게 되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광해군은 명나라는 쇠퇴해가고 또 후금은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상태에서 그때 중립외교라고 했지만 이중외교를 쓰면서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썼다가 야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친후금 정책을 실행해 버리죠. 광해군이. 그럴 때 자, 이럴 때 보니까 그 조선시대 처음부터 전부 다 친명 쉽게 말씀드려서 친명 정책을 쏘온 그 관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광해군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신관계, 부자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이건 불의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뭘 합니까? 조선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명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반정을 일으키죠. 능양군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조 방자입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즉위한 인조는 여러분 어떤 선택 외교 방법을 썼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지. 어떤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정에 대한 명분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폐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응? 명나라를 후금을 후금을 배척하고 다시 광해군은 명나라를 배척했는데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인조는
후금을 배척하는 외교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뭐 명나라를 후금을 다시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일어난 것이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차 전이. 그래서 인조 즉위 4년 후 정묘호란이 발발하게 되죠. 1627년. 정묘호란의 원인은 단 4글자로 표현되면 친명배금. 다시 말씀이 명나라를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거. 광해군은 친금배명이 되겠죠. 그래서 인조 반정은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척을 한다고 해서 명나라를 배척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친금배명 명나라를 배척한다고 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켰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친명배금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이렇게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친명배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조 반정의 명분을 앞세우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명과는 화친하고 후금을 배척한 조선의 외교 정책이 정묘호란의 원인이 됐던 거죠. 시험이 잘 나오죠. 명과는 화친하고 다시 후금을 배척한 거. 조선의 외교 정책이 정묘호란의 원인인데 그 원인은 광해군이 후금을 화친하고 명나라는 쇠퇴해가니까 그렇죠? 명나라를 쇠퇴하니까 명나라를 쇠퇴하니까 명을 갖다가 배척하고 강해지군 후금을 화친했던 거죠. 그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정묘호란. 다시 하면 명과는 다시 화친하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이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묘호란입니다. 다들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우리 역사는 가르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이 역사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후금에는 어떤 내부의 사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이 잘못된 외교 정책만이 이렇게 정묘호란을 원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응?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후금의 내부에서 아직 청나라가 되기 전이죠. 후금의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기였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정묘호란과 9년 전 뒤로죠. 후금이 조선을 기준해서 동쪽에는 후금이 있고 서쪽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두루와치는 그 조선과 명나라를 봤을 적에 한꺼번에 침공하기는 뭐하고 또 명나라를 지금 침범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선이 있기 때문에 못했고 또 명나라와 조선은 군신관계 또는 부자관계를 맺을 정도로 있는데 이런 전략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후에 조선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이 배후의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죠. 누르와치가. 그러니까 조금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후금에서 조선을 침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전략적인 그 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왜 어떤 내부에 후금 내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바로 그 지도부 내에 의견이 반으로 나누는 거죠. 후금에 누르와치가 있고 칸이 차남은 다이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팔남에는 몽타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이산과 몽타이지는 그 생각 어떠냐면 이렇게죠. 조선과 명나라를 동시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전쟁에서 병법에서 두 군데를 전선이 나눠주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 양쪽에 다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몽타이즈 그 아들은 조선을 공격하면 전선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에 반해서 조선을 먼저 빨리 제압해서
배후의 적 조선을 먼저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조선 기죽에서 동쪽에는 금나라 후금이 있고 서쪽에는 명나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누르하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누르하치는 어떤 편을 공개 들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누르하치는 차라리 다이산 편을 들으죠. 왜 그럴까요? 조선을 공격하면 전선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후금은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충분히 조선을 침범할 수 있고 침략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 6년 가까이 전쟁이 미루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누르하치가 그 후금의 그 왕으로 집권 있으면서 명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조선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누르하치가 살아 있을 때이죠. 그런데 인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친명 배금을 한 것은 맞죠. 인주가 광해군의 반대로. 그렇죠. 인주 반정이 일어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봐라. 후금과 조선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겠죠. 아까 말씀드리죠. 그런데 인주 반정이 일어나고서 후금과는 석 달 전에 정묘란 발발 석 달 전에 누라치가 죽게 돼요. 그 뒤를 이어서 후금이 칸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홍타이즈가 되죠. 예, 홍타이즈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결론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홍타이즈가 아직까지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하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을 붙이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내부에 그 왕권을 강하게 해서는 어떻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보통? 그 방법에는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때 홍타이지가 주장해왔던 것이 뭐냐, 조선을 먼저 침략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누르하치 팔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홍타이지가 칸이 된 직후에 무려 석 달 뒤에 본인이 직접 대군을 잇고 조선을 침입하는데, 이때 당시에 후금과 명나라의 그 싸움 중간의 전선에는 6만 명이라는 그 병사들이 있었는데 다 빼올 수는 없고 그 중에서 3만 명만 빼가지고 조선을 침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는 조선이 청나라와 전면전을 불사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요. 무려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평양까지 뭐 일사분리로 속전속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조선의 방어선이 그냥 떨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인주는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조선은 말 그대로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파죽지세로 이렇게 내려왔던 그 후금군이 조선 초정에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자, 명나라하고 국교를 단절하고 우리 후금과 형제를 맺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한주기인 그 후금은 오랑캐라고 했죠. 화이에서 오랑캐 했는데 그럼 후금을 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후금 형이고 조선을 아우른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오랑캐 화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조정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 하죠. 그게 바로 끝까지 싸우다라고 해서 이제 쉽게 화친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 이제 화친은 그 척합이라는 말 들어봤죠. 척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이양선을 타고
외국에서 문물이 쏠 적에 척합의를 세웠다는 것은 외세하고 나는 어떤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곳곳 도로에다 만드는 것이 이제 척합이라 하듯이, 척하라는 것은 화친, 함께 지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논의를 배척하겠다. 끝까지 싸우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척화 논의 이제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척화가 있으면 그 반대 얘기죠. 항시 화친을 하자는 측과 아니다. 평화에서 어떻게 될까? 주화를 하자. 그래서 척화는 화친을 반대하는 것이고, 주화는 평화에서 화친한다는 것이 이제 주화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양론이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척화론과 주화론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명과의 조선 관계는 영원한 거죠. 우리 처음부터 조선 초기서부터 왔던 것처럼 군신 관계 또는 부자 관계로 이제 불변의 원칙이 있죠. 그런 게 그때까지 불변의 원칙만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척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금과 화친하는 것은 군부의 나라, 명나라, 의리를 우리는 배신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척화파라고 이제 보시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응? 그 명나라와 그때까지 여태까지 해온 명나라와 조선과는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되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친하자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걸친 신하를 삼족을 멸하는 할 정도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게 완전 막 아주 극단적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인주실록에 나옵니다. 인주실록에. 그래서 인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 하죠. 어?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미 명나라는 쇠퇴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후금,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전황이라고 하죠. 싸움을 하는 그런 상태를 봐서는 이미 모든 기운이 이제 후금으로 이제 기운 상태죠. 그렇다면은 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화론을 입지되는데, 이 척화론의 압도적인 여론, 다시 말씀드려서 인조 반적이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났습니까? 명을 배척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인조 반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척화, 다시 말해서 금나라 화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되죠. 만약에 인조가 주화를 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인조가 주화론을 후금을 가깝게 지나자고 하는 주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인조 반정으로 끌려 내려갔죠. 그러니까 인조도 광해군이, 그러면 인조도 이 척화 여론에 자칫하다가 광해군처럼 자기도 어떻게 될까요? 폐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인조는 그때서부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임기응변이 계책일 거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이었을까 이게? 에? 이미 동아시아 질서는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대명 의리는 고수하는 그들이 끝까지 조선 후기까지 이끌어내는데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앞에 지금 후금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죠. 화친을 하자고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후금이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생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화친을 제한하자고 했던 후금이 뜻밖의 갑자기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화친을 하자고 했는데 들풀것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명나라와 그 군신관계 그걸 갖다가 나는 이해해 주겠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후금이 한 발을 양보를 했죠. 그러면
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후금이 조선과 화친하자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조선을 정복하고 싶었던 거 아니죠. 일단 목적이 명나라였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을 우세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정묘 호란이 목적이었어요. 일단은 그 조선을 우족 세로 만드는 것이 정묘 호란이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나라 후금은 전선에서 6만 명이 있었던 그 병력을 빼서 조선을 정묘호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이걸 사이좋게 지나서 빨리 원래의 전선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둘러 복귀를 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전쟁을 집중하기 위해서 화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화친 매약을 맺죠. 인조하고 후금이 뜻대로 화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인데 그게 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흰 말과 검은 소의 피를 함께 마시면서 두 나라가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하죠. 흰 말과 검은 소의 피를 마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미연에 맺어서 정묘 화약이라고도 하고 화약 또는 뭐 사실상 뭐 후금이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선이 굴복을 했기 때문에 정묘맹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정묘호란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죠. 그런데 사실상 군부의 나라 명의 원수인 명나라의 원수가 후금이잖아요. 그런데 명나라의 원수하고 조선은 명나라의 원수인 후금과 조선은 형제연을 맺는, 이건 말 그대로 전대미문 사건이 발생하게 한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인조는 거꾸로 얘기하면 폐위된 광해군보다도 더 큰 명나라로 봤을 적에는 폐륜을 저지른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자지간의 관계였던 내 아들이 아버지 원수인 후금과 형제지간을 맺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더 큰 폐륜을, 명나라로 봤을 적에는 폐륜을 저지른 셈이 된 꼴이죠. 이게 정묘 맹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웃음거리를 만들어준 것이 이제 인조가 된 거죠. 인조의 얘기는 이렇게 상당히 뭐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면 왕 바꾼 것이 잘한 것일까요? 차라리 광해군이 놔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조는 나도 광해군처럼 쫓겨나면 어떨까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가 정묘 맹약 이후에 이제 피해 의식을 시달리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 의식을 느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묘 맹약을 맺은 지 9년 다음에 1636년에 조선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다가오죠. 인조 14년에 조선 최악의 비극, 그게 바로 1차전은 정묘 호란이었으면 2차전은 병자 호란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최후의 비극 정묘호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죠. 조선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위기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병자 호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후금과 명나라 조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후금은 국후를 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해옵니다. 홍타이지가. 명나라도 있는데 이게 달라졌죠. 그러면 조선의 발은 어떻게 되죠? 군신관계라니, 형제도 몰라도 군신관계죠. 그래서 청과의 군신관계를 거부를 해버려요. 그 청과의 군신관계를 거부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죠.
어? 자, 병자호란이 결정적인 그 배경, 그 배경은 어디 있냐라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호를 후음에서 청으로 변경시키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홍태이즈가. 그러면 황제의 뜻은 뭐냐면요. 황제는 하늘천자에다가 아들자에다가 황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유기상으로 봤을 적에는 황제는 두 명이 될 수 없죠. 왕이 두 명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청나라를 선택하든 청과 명 중에서 두 나라 가운데 천자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기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병자호란 결정적인 계기가 드디어 마지막이 납니다. 1930년 4월 달 심양에 홍타이즈 황제 즉위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됩니다. 뭐 내용에 보면 많은 나라에서 황제 즉위식을 위해서 많은 사절단들이 다 오는데 그때 유일하게 사절단을 보내지 않은 나라가 조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이 옆에 적대국인 명나라까지도 보냈는데 조선은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일 때문에 심양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대신 즉위식을 참석하라고 했는데 청의 요청을 심양에도 있는데도 안 갔어요. 그 청나라군이. 그래서 얼마나 얻어맞고 안 가고 강제로 대관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 조선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명나라의 사대 관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각국이 사절당이 그 홍타이즈 그 즉위식에 서로 인사를 하는데 조선 사실은 절대로 저는 못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응? 그 인주의 뜻일까요? 뭐 인주가 명령을 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한 거죠. 인주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마디로 홍타이즈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오랑캐라. 그러면 조선 사진의 행동이 홍타이즈였으면 우리는 홍타이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